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의 박춘식입니다. 지난번 작년도 1회 때 제가 키노트 어드레스를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데 꼭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제로스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과기부나 국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또 우리 금융권에서도 실정 사업이나 시범 사업 이런 쪽에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활동 중에 망분리 완화 이런 정책을 정부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안을 제로트러스트를 자꾸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보면은 연구개발망 같은 게 그쪽에서는 망분리를 5호, 3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망분리 정책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개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인터넷에서 뭐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뭐 어떤 걸 하는 게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또 개발했다 하더라도 운용계로 또 넘기려고 그러면은 또 그게 네트워크가 안 돼 있고 뭐 게이트웨이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불편한데 그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제로트러스가 굉장히 좋은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망분리 완화 관점에서도 이 제로트러스를 고민해봐야 된다 하는 게 저는 뭐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로트러스 이제는 확산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났는가 대충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제로트러스라는 거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담당자들한테 접근을 한 건 마찬가지만 아직도 제로트러스트에게 뭐 확산 아니면 조금 뭔가 붐을 일으킬 만큼 되어 있느냐 그게는 아직까지 그럴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저 생각이에요. 저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하고 확산을 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제로트러스트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황은 어떻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확산이 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제로트러스트 하면 흔히 생각하는 6가지 오해가 있는데 컴퓨터 월드라고 하는 거기에서 저기 보면 자꾸 제로트러스트를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로트러스트를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 베이스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가 저는 확산을 저해시키는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솔루션 하나 갖다 놓으면 설치해 버리면은 다 됐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도 제로트러스트 도입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이 아니라 초기에도 안 갔는데 도입했다고 그렇게 설문에 답을 합니다. 어떤 게 제로트러스트를 했느냐고 물어보면은 솔루션 도입한 거라고. 우리가 솔루션 도입 하나 하고 나면 제로트러스트 끝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제로트러스트 확산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게 있는데 여기도 자사직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로트러스트라 그러면 다들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같이 지금 보안을 하는 직원을 신뢰를 안 합니까?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업무가 편리해지거든요.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신뢰를 하더라도 할 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많이 나는데 신뢰를 하면서 확인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N번방 사건 때 좀 흥분을 했던 게 그 당했던 한 여성분이 이름도 바꿉니다. 주소도 다 바꿔버려요. 그래 이사를 다 갔는데 그걸 찾아옵니다. 상상을 못 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그 공공기관에 있는 담당자가 그 개인정보를 만 원 주고 팝니다. 그걸 알아와요. 그러니까 그 당했던 우리 그분 한 분은 얼마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사직원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나요? 예. 저는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고 아무리 하다가 내일 퇴직한다? 30년 같이 있었는데 퇴직한다? 할 건 해야죠. 계정 스톱시키고 뭐 다 해야죠. 친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는 하되 할 건 해야 되는 게 저는 제로트러스트를 보는 거지 신뢰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실현이 어렵다. 실현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조직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게 많지만은 이런 오해가 있다. 그다음에 또 자주 있는 오해가 되게 많은 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면은
제로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참 많이 가지네. 자꾸 제품 중심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또 무조건 제로트러스트만 가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에 있는 경계라 제로트러스트가 거의 상당 기간 같이 가야 돼요. 네. 언제 그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로트를 생각해야지 올로와 나싱으로 제로트스만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큰 오해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 중에 방화벽 사용하지 않아. 이게 제로트스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 5월 달인데 그 어떤 리서치사에서 제로트스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말하는 게 클라우드 경률에서 원격 접속하면은 뭐 캐스비나 설치하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합니다. 뭐 또 아이디 관리.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얘기 같은데 뭐 아이다스라든지 아이덴티티 쪽을 강화 많이 하면은 이게 제로스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또 뭐 그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 더 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제로트를 편파적이고 이런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존 킨더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뭐 한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오해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좀 여기 말하는 빨간 글처럼 내가 처음에 제로트스 얘기했던 이런 솔루션이 아니고 전략이다, 전략. 그러면서 그렇지 제로트스 구현에 필요한 건 제품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제로트스 자체가 제품이 아니다. 전략이다. 이 양반이 나와서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도 제로트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죠.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해라. 자산. 자기가 가지고는 리소스, 에셋이 뭔가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설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내가 생각했던 제로트는 이런 거라고 창시자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있는 장소도 다 최소화해라. 이분이 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액세스 컨트롤이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고 뭐 이런 개념이 자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솔루션 개념보다도.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뭐 아까 말한 액세스 정책 잘해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호 대상자, 저들은 프로텍트 서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뭐냐 이런 걸 다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제로트스 하나 일부인데 다 솔루션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친위과 침해를 막는 이런 방법은 자기가 볼 때는 제로트스 전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방어를 갖고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고 뭐 클라우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트스 많이 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보안 대책이 뭐냐. 지금 개발자들 거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게 아마 7, 80% 저는 뭐 90%도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다가 AI로 생성하는 프로그램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대한 벌레비티 누가 담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저는 더 무서운 환경이 되고 공격보다 방어가 너무도 어려운 이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방어 대책을 갖고 할 거냐. 저는 제로트스 전략이 그나마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국가도 뭐 기업도 다 접근을 해야지 솔루션 개념이 아니라는 거가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마 일루민이라고 이 회사에서 계신데 온투 IT라고 하는 회사에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어요. 제로트스 컨설팅을.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트 전문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로트에서 자기 생각과 약간 좀 다른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게 한 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로 트러스트가 약간 좀 진부해진다 벌써. 버즈워드, 그게 유행어라든지 그냥 이런 단어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또 일본의 다른 나라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 필요하다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예상을 작년에 하면서 이랬었어요. 우리나라 분명히 제로 트러스트 하자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솔루션 얘기를 할 거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전략이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자꾸 접근을 할 거다. 세 번째는 수요자는 관심이 없는데 공급자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거다. 공급자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수요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제로트스가 뭐야? 뭐부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수요자는 관심이 없는데 공급자들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버저버드처럼 올랐다가 그냥 싹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시간적인 단기간적인 제도가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제로트러스트 전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로트러스트 그러면 만병통치약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제로트러스트 도입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정책이나 주장 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 구글 같은 데 보면 제로트러스트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1년도 안 돼 있어서 막 가이드라인 나와요. 1년도 안 돼가 뭐 딱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보고 뭘 준비를 해보고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번역해갖고 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걸 자기 나라 한 나라의 정책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연구도 해보고 실정되고 시범도 해보고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 노출된 걸 해결돼 보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짧은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너무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중복되지만 솔루션 중심이고 공급자 중심이고 개념이 아니라 전략이나 개념으로 인지되지 않고 있고 하여튼 저기 보면 인벤토리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 지켜야 될 대상조차도 파악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조직이 내 정부가 내 기관이 내가 지켜야 될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 최소한 우리 가정도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현금을 안 갖고 있고 뭐 그러지만은 내 집에 뭘 지켜야 될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완하는 분들이 내가 뭘 지켜야 되는 대상, 리소스에 대한 것 대상도 하지 않으면서 솔루션 갖다 하면 안 되죠. 이런 거에 대한 것. 그래서 저는 인벤토리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들이 많이 확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인벤토리 관리하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자산에 대한 거 잘 돼 있어야, 식별이 잘 돼 있어야 내가 지켜야 될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얼마나 이런 된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되고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그 많은 자산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자산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상태에 솔루션을 얘기하고 스트레이트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호 대상력, 공격 대상 영역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공격당하는 영역 공격을 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세그멘테이션도 해보고 솔루션도 해보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되고 어떻게 솔루션이 먼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현안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로트러스트에 대해서 확산하지 않게끔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작년에 이걸 할 때는 문화 컬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하면서 핵심이 저는 트러스트 알고리즘하고 그 알고리즘에 들어오는 입력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PDP하고 PP가 액세스 컨트롤을 잘 해갖고 서브젝트가 리소스에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돼 있다. 우리나라 지금 제로트러스트 하면서 누군가 트러스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로트러스트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로트러스트가 버즈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만이 제로트러스트는 지속될 수 있고 좋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성숙도 평가가 없어요. 여러분 제로트러스트 다 아시니까 성숙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숙도가 우리 조직의 우리 기관의 성숙도가 어떤지를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게 트래디셔널이다, 이니셜이다, 아니면 애드밴스다, 아니면 뭐 옵티멀이다. 최소한 이걸 알아야 그리고 그 중에서 필라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이런 걸 알아야만이 되는데 평가도 안 해요. 우리 조직이 현 스테이터스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솔루션을 도입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책도 툴도 뭐도 가이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 해라.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한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정책 추진하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준비 없이 어떻게 기업이나 기관 보고 아니면 정부 보고 내가 우리 조직이 지금 제로트러스트 성숙도가 어디야? 각 필라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뭘 계획을 수립하고 뭘 도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의 제로트러스트 정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이드라인 하나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저는 안내서, 설명서 이런 것 정도 제로트러스트 미국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 설명서지 가이드라인 하면 우리 받아들이기에 약간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어가 적절치 못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가 저는 없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로트를 자꾸 하면은 다 코끼리 장님만 치는 게 되고 버즈워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한번 좀 해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산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인 제 이해부터 한번 해보자. 제로트에서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거는 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용어를 자세히 한번 한 번 더 넘어보잖아요. 요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여기 보면은 그죠? 침해 당한 경우에요. 침해 당한 경우라도 액세스 코드를 되는 거는 최소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에 침해 당해도 다른 쪽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망 분리를 하더라도 이쪽 망이 공격이 당했더라도 이쪽 망은 공격을 안 당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방화벽으로 DMZ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세그멘테이션만 잘해도 피해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액세스 결정을 한다는 말이 아까 트러스트 알고리즘하고 거기에 들어온 입력들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은 액세스가 전부 다 달라져요. 어떤 조직은 이 정도만 해도 통과, 없애야 되고 어떤 조직은 똑같이 했는데도 리젝트 돼요. 왜? 그게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자, 이런 여기서 보면 설계된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루션이 아니고. 자, 그럼 제가 뭘 얘기하냐면 개념 모델이에요.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로투스 개념 모델이 서브젝트 주체에서 리소스를 액세스를 하는데 요 정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논리 모델, 조금 전에 개념 모델 더 디테일한 거예요. 자, 여기 주체가 그 서브젝트가 시스템을 통해서 리소스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들이 들어가요. 8개. 이 입력이라는 거가 어디에 들어가면 PDP라는 데 입력으로 들어가요. 저 PDP 안에 트러스트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럼 이 입력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요. 얘가 액세스를 허용해 줄지 말지. 그 결과가 PEP로 나타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뭐가 핵심이냐? 야, 도대체 요 입력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어떻게 이 신뢰를 할 수 있냐? 다 다를 거라고 심 데이터 들은 거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표준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트러스트 알고리즘에서 받아가지고 이 액세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리소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노력들은 별로 없고 그냥 자꾸 지금 제로투스 깊은 얘기는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제로투스 복습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디파인하지 않으면은 제로투스라는 핵심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인풋을 받아서 액세스를 허용할지 말지 해주는 결정은 트러스트 알고리즘인데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들어온 입력에 대한 신뢰성, 입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표준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만이 제로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고 1년 내 동안 뭐 연구소나 뭐 정부나 어디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제로투스 트러스트 알고리즘이 뭐예요? 자, 뭐 이거는 트러스트 개념 설명할 때 작년에 했던 자료들인데 트러스트 알고리즘에서 그 입력을 받아서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이 조직이 정책이 있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자료니까 제가 이런 걸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실험 모델, 그리고 지금 논리 모델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각 조직마다 자기들의 실험 모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실정 사업이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구축되고 자꾸 제로투스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산 장부, 저기 자산 장부가 왼쪽에 있는 게 인벤토리예요. 저런 것부터 다 잘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조직 액세스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고 트러스트 알고리즘에 다 디파인이 있어야 되고 입력들에 대해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주체, 그 다음에 리소스 이런 거에 대해서 디파인이 잘 돼야 된다고요. 이런 쪽이 더 저는 확산이 돼갖고 제대로 돼야 조직에 받아들여 전략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런 솔루션 갖다 써야 되는데 저게 안 된 상태에서 솔루션 선정하는 건 제대로 된 트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지난번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성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각 필라마다 이거에 대해서 성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도 작년에도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제일 먼저 니스트가 미국이 제로투스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 자산 식별, 주체부터 하라는, 서브젝트부터 식별하라는 거예요. 자산 식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보 정책 수립한 뒤에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1에서 4번 정도가 생략되고 솔루션을 바로 가버리면은 제로투스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확산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1, 2, 3, 4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부분에 대한 정부나 어떤 뭐 모든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제대로 하자. 제로 트러스트를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PDP-PP하고 그 리소스 명확하자는 거예요. 아까 저게 PDP-PP라는 게 트러스트 알고리즘 쪽에.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거는 아까 우리의 그 논리 모델에 보면 리소스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냐, 자산이냐, 뭐 어플리케이션이냐, 서비스냐, 뭘 액세스하려고 하는지 조직이 어떻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까 필라빌마다 그게 다 되는 거예요. 5개 기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도 평가해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체 서비젝트에 대한 거예요. 이 서비젝트에 대해서 신뢰성, 우리는 지금 서비젝트 그러면 사람들이 유저하고 계정해갖고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IoT가 디바이스잖아요. 이 IoT 디바이스가 조철해갖고 액세스할 수 있어요. IoT가 우리 조직에 어떤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요. 자, 뭘 갖고 우리 IoT에 대해서 액세스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IoT 쪽에 들어오면은. 이런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도 않는데 주체 서비스에 대한 거, 리소스에 대한 이런 거 정확한 명확한 걸 조금이라도 해주고 그 조직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트러스트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언급을 하질 않아요. 제로트러스트 핵심들이 언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고 있다는.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는 게 아까 입력이에요, 입력. 아까 8개 논리 모델에 뭐 PK라든지 SIM이라든지 CDA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가질 거냐는 거예요.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서 좀 저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조금 PDPP를 더 명확한 게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정보 수집이라든지 동적 액세스 트러스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갖고 제로트를 도입하는 사람들한테 제로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전략으로 같이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많은 설명이라든지 얘기가 있어줘야만이 저는 제로트가 더 앞으로 확산될 수 있고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없이 자꾸 가장자리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구축하고 작성 입력에 대한 신빙성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로고나 이벤트에 관련 정보들이 들어올 텐데 그게 굉장히 다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지금 현재 관제하는 분들 보면은 뭐 AI를 써서 굉장히 로드는 줄일 수 있겠지만은 크리티컬한 거는 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트러스트 알고리즘의 PDP 쪽에 입력으로 줘야 될 텐데 이런 디파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표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야만이 제로트러스트 모델이 저는 확산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들은 어느 연구소도 어떤 전문가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제로트러스트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나라형 제로트러스트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주체, 아까 말하는 것, 대표적인 IoT 기기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뭐 패스워드 하는 것 정도는 그 회사에서 정책을 정하면 되겠죠. 이분은 롤 베이스를 하든 어트리뷰트 베이스를 하든 뭐 정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액세스하고 뭐 아니면 이제 요즘은 위치도까지 줘가지고 어느 위치에서만 액세스하게 하고 어디까지 하고 이런 걸 정하면 되는데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것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 유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디파인할 건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행 핵심 요소가 좀 선행됐으면 하는 요소들이 아까 자산 인벤토리를 툴로 구축해갖고 자동화 시켜야 될 거. 저거 보통 담당자를 하기 너무 힘든 일이니까 자동화 툴이 돼가지고 새로운 뭐 리소스가 늘어나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되고 어떻게 되든 하게 되면 저런 거 자동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이 조직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공격 대상령, 보호 대상 영역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정의를 해야만이 조직이 우리가 공격 당하는 영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숙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성숙도가 어느 단계인가? 대부분 다 아마 트레디셔널 단계이겠죠. 그러나 기둥마다 다 다르다면 어떤 조직은 데이터 쪽 기둥이 되게 잘 돼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필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평가를 해봐가지고 우리 조직의 현 스테이터를 알아야만이 그게 적절한 그 다음에 그 필라별 그 성숙도 부족한 부분에서 다 목표라는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평가 툴이 있는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어떻게 제로트러스를 구축을 하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킨드버그가 했던 5단계에서 이분은 제일 처음에 이걸 정의를 했어요. 제로트러스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프로텍트 서페이스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산을 아는 거예요. 리소스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호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뭐 액세스 컨트롤 어떻게 할 이런 것들에 대해 정의가 되는데 저런 부분 없이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킨드버그 개념을 한다면은 제로트러스 정책이 작성이 되고 난 뒤에 4에서 5 사이에 아마 솔루션을 도입하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운용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1, 2, 3, 4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로트러스에 더 많은 지금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말하는 그 보호 대상 프로텍트 서페이스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했냐 그러면은 그 조직에 대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자산이 저기는 DAS라고 부릅니다. 저 리소스들이잖아요. 저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인벤토리 만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텍트 서페이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숙도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필라별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더 갈 건지 순위를 정하는 이 일이 제일 단계라는 거예요. 제로트러스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나머지 뭐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 영역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의 공격의 침입구가 어디야? 방화벽 앞에 들어온 쪽이야? 아니면 또 어느 패스가 그런 거야? 그걸 판단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제대로 정착을 시킬 텐데 너무 생략되어 있다, 이 앞부분이.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트러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거하고 국방부 아닌 쪽을 중심으로 하는 제로트러스트 지금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국방부에 대해서 싱크탱크를 역할을 해주는 게 NSA라는 데서 여기서 다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아까 성숙도 단계를 만들어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이 필라별로 성숙도 단계에 대한 추진 전략이라든지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이런 것들을 자꾸 레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한 게 아까 5개, 7개에 대한 필라 그 각각에 대해서 성숙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NSA가 미 국방부에 대해서 해주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가 성숙도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고 또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좀 해줘야 각 조직에서 자기 리소스를 아까 보고 거기별로 성숙도 추진할 텐데 이런 것도 없는데 뭐 가이드를 안 하고 제로트러스트 도입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정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아까 원칙이 도입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로트러스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좀 철저한 계획, 아까 1에서부터 한 4 정도 되는 그런 단계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루션 도입은 그거 된 뒤에 솔루션, 거기에 적절한 솔루션 도입 다 해요. 저는 솔루션 없이 제로트러스트 구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솔루션이 필요하지만은 앞 단계에서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지속적인 어프로치가 제로트러스트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로트러스트가 가트너가 지적한 것처럼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설문조사 해보면은 제로트러스트 구축하고 나면은 비용이 막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더 늘어나요. 이게 CEO나 경영진이 보면 굉장히 안 좋아할 얘기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도입하면 막 자꾸 사람들이 돈 작게 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클라우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클라우드 도입하면 돈 더 많이 들지도 몰라요.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이쪽 부분을 강조해야지. 클라우드 도입하면 돈 작게 듭니다. 저는 한 비교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피지빌리티 스타디하는 클라우드 도입하는 데 가서 해보면은 결코 돈 작게 들지 않아요. 그걸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경영자한테 제대로 이해를 시켜서 이걸 도입해 왜 이렇게 되냐 보안이 더 인해서 강화될 수 있고 뭐 비즈니스 찬스가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뭐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제로트러스트도 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설문조사처럼. 그 다음에 제로토스가 커버하는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보통 이 조직의 100이라면 한 50%밖에 커버를 못해요. 우리 저 커버해주는 영역이. 또 그것조차도 리스크를 4분의 1밖에 줄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토스가 모든 걸 다 한다고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 방화벽 들어오면은 그때 제발 그러지 말아요. 방화벽 들어오면 모든 보안 제품 필요 없다. 방화벽 하나면 모든 보안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때 초기 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 방화벽밖에 없나요? 예. 그렇게 조금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신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로토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제로토스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핵심 사항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본 거를 지금 설명했던 내용 내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솔루션 중심을 저는 전략이나 개념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에 수요자 중심으로 갔어요. CISO가 제일 선두에 서서 제로토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경영자를 설득하고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CISO나 CEO들을 중심으로 제로토스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산하는 길이고 제로토스 제대로 정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민간 주도보다 저는 정부 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주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은 정부가 이 제로토스를 도입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디폴정이 하고 있는 저런 데서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의 보안 대책을 제로토스를 한번 다 바꿔 한번 보자. 그러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제도 이런 거 맞는 하여튼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저는 그런 식의 정부 주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레퍼런스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간에다가 적용을 해야만 민간의 실수가 적고 하는 거지. 지금 아무도 안 해보고 정부는 안 하면서 민간 보고 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아니다.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국정원 내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든지 해갖고 제로토스 해본다든지 이런 게 올바른 제로토스의 정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퓨어 제로토스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래. 제로토스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 기존에 있는 어떤 걸 갖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존과 같이 공존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제로토스 2.0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2.0 시대로 넘어가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자는 건데 2.0은 좀 아마 어떤 회사가 이거 2.0이라고 해서 제가 옮겼는데 이게 2.0을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1.0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각자의 솔루션에 의존해요. 어떤 IDS 하는 사람 아니면 클라우드 하는 사람 각자 자기 솔루션 가지고 자꾸 제로토스라고 이렇게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해보신 경험도 있으면 솔루션 간에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해줘야 될 게 솔루션 간에 호환되는 표준이라든지 호환되는 검증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그나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각자 들어오다 보니까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기능이 중복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는 제로토스는 1.0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2.0이 그러지 말자. 뭐라 그럴까요? 턴킵에서 전체를 해가지고 솔루션 전체를 모여가지고 그런 걸 다 줄여 좀 주자. 그래 구축 비용도 싸지고 중복 기능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가장 핵심적인 게 2.0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러려고 그러면 그 호환해주는 표준도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그런 어떤 조직에 딱 맞게끔 패키지처럼 제로토스 패키지 맞게끔 이렇게 해줘가지고 중복 기능도 없고 아주 효율적으로 된 이런 제로토스 개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해주는 정부 주체가 좀 해줘야 돼요. 솔루션별 표준도 만들어주고 평가도 해주고 인정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은 이런 조직에 적합한 제로토스 패키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이걸 산업계 스스로가 해야 될지 정부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필요하다.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건 정부가 먼저 제로토스 도입해라. 그게 지금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우리 지금 국가 안보 전략이 금이 사이버 안보 전략이 있는데 저는 사이버 안보 전략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가가지고 각 부처, 공공기관 제로토스를 추진해라. 언제까지? 5년, 지금 2024년이면 2030년까지. 그럼 매년 어디부터 챙겨해가지고 하고 예산 확보, 계획,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어쩌고 이런 걸 갖다 쭉 줘가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점이 뭔지 계속 문제점이 굉장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개선해 나가면 5년 정도 하면은 5년 정도 되면 아마 제로토스 나름대로 조직에 정착하고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경험들 이게 민간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거 지금 기존에는 제도와 조정이 뭐냐면 지금 경계형 방어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제로 도입하게 되면 조정해야 될 것들이 미국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 확보해 줘야 돼요. 지금 미국은 더 서둘러 가지고 예산도 우선적으로 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다가 예산 그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때 야 이번에 보안 정보 보호 예산은 제로투스를 갖다 도입하는 거 우선적으로 둬.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강경하게 해줘야 돼.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 제로투스 예산을 하라고 막 올려요. S범하고. 그게 미국 OMB가 부처에다 그렇게 하고 그런 예산 올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강력하게 밀어주고 정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갖고 민간에 가야 되지. 민간에는 미국에 어떤 제로투스 정책이 없어요. 미국 연방정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안에 어떤 뭐 개정을 통해 제로스를 축약하게 이런 걸 정부가 먼저 왜 제로스를 도입해야 되고 우리나라 보안 전체를 인핸스를 시키는데 제로스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먼저 인식을 하고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민간에 뭐 하라고 이런 정도 갖고는 굉장히 소극적 정책은 우리 확산이 안 되고 제로토스가 버즈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분들께 저는 꼭 제로토스를 정부가 먼저 도입해갖고 빨리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 실정 사업에 이런 데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정부가 앞에 말한 뭐 그런 프로텍트 서프레스 하고 그다음에 성숙도 한 뒤에 솔루션은 산업계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그 모델이 좋은 게 산업계가 솔루션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솔루션이 들어가가지고 실정사업도 시범사업하고 정부를 대상에 민간을 대상으로 또 있겠지만 그런 레퍼런스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글로벌 진출할 때 우리나라 미국은 제로트러스를 이론적으로 먼저 출발했지만 우리는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한국이 앞섰다. 그럼 그 모델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에 이런 제로트러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너네 나라도 해봐라. 아니면 너네 민간도 해봐라.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디 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글로벌 진출해 보신 기업들 많겠지. 가보면은 야, 너네 한국이 어디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는데. 야, 너네 나라는 제로토스 구입에 쓰지도 않는 정부를 안 쓰면서 우리나라 정부 보고 쓰라고 그래?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게 이게 산업계를 위해서도 정부가 제로토스를 도입해서 시큐리티 인핸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보안 산업을 위해서도 정부가 이런 롤 모델을 만들어주고 구축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런 베스트 프레스를 만들어줘갖고 산업계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 진출할 때 제로트러스를 갖고 솔루션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표준도 만들어주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고 뭐 호환도 이렇게 해줘야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지금 해봅니까? 한번 정부가 먼저 도입해서 소규모라도 특정 부처 아니면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제로트러스의 효과도 만들고 문제점도 개선하고 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이나 수출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산업계인데 산업계는 조금 더 제로토스 홍보를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데 뭐 그다음에 필요하면 교육도 좀 하고 표준도 정부 기다릴 게 아니라 산업계가 먼저 쓰면 디펙트 스탠다드가 돼갖고 많이 리딩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RSA 암호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산업계가 RSA 암호를 먼저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디펙트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안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제로트러스도 필요하다면 산업계가 먼저 표준을 뭐 협회나 그러니까 산업계 표준에 가도 저는 좋지 않은 방안이니까 해서 해보고 특히 컨설팅을 제가 강조시킨 아까 1, 2, 3, 4 이런 부분은 다 컨설팅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더 많은 컨설팅들이 나오고 제로트러스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게 보고 뭐 아까 호환성 테스트, 솔루션 간에 호환성 테스트 해줘서도 뭔가 시험 기간이나 뭐 평가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아까 제로스 2.0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솔루션 간에 중복 기능과 호환되고 효율적인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용자들이 구축하는데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뭐 또 도입 운영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